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예, 두 분만 오기를. 목요일 날 동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 오늘 너무 많아 일이. 정치 이슈에 가장 많이 나는 날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예. 지금 특감 의총하지, 그쵸. 특검 표결하지, 예. 그리고 김혜경 그 여사 선고 있지. 있지. 거기에다 명태균 구속 실질심사 있지. 근데 수능 날이야. 수능 지금 윤통은 오늘 또 순방 나가. 순방 나가죠. 와, 예. 이 토 나온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신문 면수를 늘려야 돼. 이런 날은 한 48년 내줘야 된다. 예, 신문 면수가 너무 적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수능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마다 굉장히 교통 통제가 심했다. 예. 자, 부모님들 진짜 지금 다 뭐 기도하고 계실 텐데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전재수 의원이 화제가 됐어요. 왜? 재수는 나 하나로 족하다. 그거 유명하지 그거. 재수는 나 하나로 족하다. 얘들아, 재수는 하지 말자. 예. 자, 열심히 아이들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수능. 전 조카들이 뭐 작년에 예. 또 시험도 보고 그래서 많이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긴장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수시로 한 70% 가니까 이게 자격 시험 성격이 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잘 안 풀리니까 좀 그렇게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침에 들으니까 나는 미역국 먹고 가서 정말 망했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 시험 얘기하면 그런 게 전날 뭐 컨디션 안 좋으면 못 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수많은 시험을 쳐본 결과 전날 잠을 저희가 안 자요. 근데 시험에서 졸지 않아요. 졸 수도 없고요. 매우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부모님들 정말 그동안 애들 차 태워주느라고 도시락 싸시느라고 밥 저도 먹이느라고. 작년에 저희 큰애가 했는데 저보다 이제 저희 아내가 매우 고생을 그렇죠. 했어요. 주로 엄마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저도 고생했습니다. 예, 자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프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실제로 그 태릉 골프장 이제 제가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자주 갔던 곳이고요. 네. 이제 군대 골프장 이 시스템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육해공 그 부대마다 체력 단련장 이름의 골프장들이 있고요. 국방부가 이제 하는 골프장이 태릉 골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은 민간 골프장하고 같은.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골프장은 9홀을 2번 도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보면 좀 약간 어설픈 그런 골프장이라면 태릉 골프장은 민간 골프장하고 같은 군에서 운영하는 아주 시설이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대하고는 거의 가기 어려운 곳. 네. 그 정도로 장군들 자주 가고 이런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 갔다가 걸렸는데 해명이 지금 가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어쨌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 안 간 거고 뭐 이렇다는 건데 중요한 건 거짓말 아니에요, 김준일 평론가? 입만 벌리면 구라다. 입 벌고. 입 벌고. 예.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2006년에 이해찬 총리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3.1절에 골프 쳤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만에 사퇴했어요.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골프 공직자의 골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 일각에서 지적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였던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정부는 지금 뭐 의혹이 몇 개 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의혹을 의혹으로 넣고 이 정도는 그냥 뭉개고 가자, 퉁치고 가자. 뭐 거짓말 한번 하면 어때? 뭐 이것도 시간 넘어가겠지. 뭐 지지율 탄핵 되겠어 설마? 한동훈이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으면서 지금 계속 거짓말로 연명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노컷뉴스 CBS가 보도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CBS가 제보를 받고 꽤 오랫동안 이거를 워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잠복 취재라고 하죠. 이제 그렇습니다. 뻗치기. 우리 용어로 뻗치기라고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용산 대통령 그 전용차가 들락날락하는 거를 이제 여러 차례 찍었는데
어제 이제 MBC가 이제 그 골프장 여러 골프장의 관계자들을 다 취재를 한 걸 보니까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이렇게 쳤다라는 거 계속 친 아니에요? 거예요. 예. 친 거는 요정 8월부터 쳤어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뭘 8년 만에 골프 쳐야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근데 나 어제 조선일보 기사가 제일 재밌었어. 예. 윤석열 보기 플레이어. 장거리 타자 220m. 장거리 타자. 그러니까 8년 만에 골프채를 쳤는데 네, 장타야. 보기 플레이어야. 와, 8년 만에. 천재 골프 천재. 쥐었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골프 선수를 하자. 그러니까. 네, 그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말이 네. 안 되는 보기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되려면은요 이제 90타 정도 친다는 건데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트럼프는 싱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보십시오. 8월 31일에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8월 22일에 부천 호텔 화재가 있었고요. 8월 29일에는 대통령 국정브리핑하고 자 국정브리핑 했으니까 골프 한번 치러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9월 28일에 쳤는데 네. 9월 21일에 전국에서 폭우 침새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일주일 전에. 진짜. 그리고 24일에는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한 다음에 자 국힘 지도부 만찬 끝났으니까 골프 치러 가야지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10월 12일에는 네. 10월 8일에 명태균 의혹 첫 공식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한 게 11일, 12일이에요. 그날. 세상에. 근데 그날 또 골프 한번 쳐야지. 그리고 11월 2일에는 예. 11월 1일이 그 하루 전날인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10%대 나온 날입니다. 이게. 지지율 10%대 딱 떨어졌는데 야 골프 치러 가야지. 자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대국민담하고 또 골프 치러 가고 예. 이게 날짜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거를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이 국정 자체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여사랑 같이 쳤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랑? 여사랑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목격자가 있어요 이게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모 언론사도 이거를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했는데 그 언론사한테 들은 얘기가 네. 뭐 골프장에 있었는 멀리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네. 그 교회에 이제 예배 뭐 이런 거를 해서 왔는데 용산차가 요란하잖아요. 요란하죠. 경호차들 예, 막 경호차. 오고 엄청 그러니까 오죠. 근데 예. 딱 봤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가 김건희. 딱 내렸다라는 거야. 아. 근데 그 사진을 찍었대. 예. 근데 경호실에서 딱 와가지고 뺏어갔다고. 뺏어갔어. 예. 그래가지고 사진은 없는데 제보만 했다. 예.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이미 취재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김건희랑 같이 맨날 치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근데 그 대통령이면 뭐 재벌 총수랑도 치고 옛날 권력자들은 예? 그렇잖아요. 참모들도 치고 이런데 여사하고만 치나? 아, 근데 골프 네 운동, 명이 치는 거 아니야? 골프 운동이라는 게 네. 사실은 뭐 대중화가 돼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더 또 많이 좋아졌. 그래서 골프 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지만 네.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골프 운동 하는 곳이 도심 이런 데가 아니에요. 거의 다 이제 태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산에 가서 치잖아요. 대부분 멀리. 산에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번 골프를 치게 되면 기본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골프를 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뭐 조깅하는 건 되겠죠. 뛰다가 돌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언제 날 줄은 모르고 어떤 결정을 계속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가 그런 의미에서 하루 사실 종일이네. 안 돼. 하루 종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끝나고 가서 먹어야 술 되잖아, 먹고 또. 네. 가기 전에 술 먹고 네. 골프 삼락이라고 있습니다. 치는 거 전날 술 먹고 네. 하고 나서 술 골프 먹고. 삼락. 그 삼락이라고 그래요. 즐거울 락 써가지고 그 정도로 골프가 네.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쓰는 그런 운동입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네.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정 대통령이 운영을 맡고 있는.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 해명을 한 거예요. 걸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트럼프하고 골프 치려고 했다고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칩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을 무슨 졸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트럼프하고 쳐봤자 이기지도 못할 거고 8월부터 그럼 트럼프 될 줄 알았다면 그럼 제대로 외교 준비를 하든가 8월부터 쳤다는 거잖아요. 미리 알고.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내도로 쳤던 거예요. 음. 국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과 기자회견하고 다음날 골프를 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또 고3 수능생처럼 했다면서요. 네. 고3이 골프 칩니까? 고3이 골프 칩니까? 골프? 난 이해가 안 돼. 저는 정말이에요. 내가 살다 네. 미국 대통령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골프 쳤다가 걸렸다고 표현할. 전 안 친다고 보거든요. 네. 골프 치는 본 적 그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못 쳐, 바빠서. 주요 정치인들도 정말 어쩌다 한번 쳤다 걸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이해찬 그만두고. 총리 전에 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너무 전 사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 끊임없는 거짓말, 입 벌고 이게 진짜 심각하고 두 번째는 그 바쁜 사실 우리 평론가들도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바빠서 방송 다니느라고. 예? 그런데 대통령이 5시간씩 잡아먹는 골프를 이렇게 자주 쳤다? 국정 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얘기하면은 이제 오늘 또 노컷 뉴스가 어제 MBC도 보도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가면은 기존에 예약했던 사람들을 앞뒤로 2팀씩은 빼야 되는 거예요. 2팀, 3팀. 네. 특히 10월 12일에는 10팀을 취소시켰대요. 10팀을? 10팀을. 야. 그리고 어제 MBC 보면 이제 정해진 카트를 하면은 네. 정해진 길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쪽 관계자 육성이 나왔어요. 페어웨이로 질주했다는 골프장 안으로. 와. 너무 황당했다고. 자, 이리로 가지 뭐 하고 그냥 운전해서 간 거야. 와, 이게-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도 그냥 밀어붙여. 민폐야, 민폐. 진짜 어마어마한 민폐야. 민폐가 어느 민폐냐 무례하다고 이제 기사 네. 표현됐는데 동남아 골프장은 그렇게 해요. 네. 만약 캐디 없으면 네. 진짜 몰고 가고 근데 동남아는 잔디 자체가 네. 뭐 2번 3번씩 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잔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잔디도 그렇고 조선 잔디 같은 경우는 네. 한 번 다 잘못되면 다 수선을 해야 네. 돼.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몰라서 안 갑니까 거기? 근데 나는 난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마음인데 세상 누가 대한민국 골프장에 카트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건 이재용도 불가능하고요. 손바닥에 왕자 써서 그런가? 정영진도 불가능하고 최태원도 불가능하고 최태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자기 최태원 회장도 골프장도. 못합니다. 삼성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삼성 회장도 못할 일인데 네. 대통령이 뭐길래 태릉 골프장이 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닐 뿐더러 네.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도 반말 찌꺼리 했던 기자회견할 때 그거랑 예.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사람을 무시하고 어쭈 아나무인인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하여간 좀 격분에 차서 우리 그 군인 그 장교 출신. 제가 예. 태릉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에요. 태릉에 제가 장교 때는 네, 한 번 가는 게 소원이 아직도 못 갔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간혹 이제 운 좋게 가면 왜 좋냐면 이건 뭐 제 얘기긴 한데 골프장이 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뭐 그런 소식이 있어요. 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도 있을 때 쳤는데 이제 오비라고 페널티로 나가는 오비거든요. 오비가 나면 이제 벌타 먹어야 되는데 오비가 날 때마다 그거 터 이래가지고 넓어진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쳐도 안 죽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친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다가 경치 좋고 네. 환경 좋으니까 그리고 그늘집도 되게 싸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좋은 골프장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니 참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 이준석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돌아와서 지금 속보가 공항에서부터 기자들이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에 대한 공천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워딩이고요. 오늘 입국하면서 입국장에 기자들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대통령한테 읍소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의원 폭로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서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리고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기여도,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요게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김영선 의원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기록을 몇 개를 찾아봤더니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예,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 예, 이준석 대표 이제 작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한 것 같. 이준석 대표가 다 카드를 꺼낼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던져놓고 증거라든지 어떤 그런 녹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이나 다른 반응 보고 하면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까지 많이 뱉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주워 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선택을 해야 될 상황. 보도에 따르면 본인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굉장히 많은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거를 축소해서 얘기를 하든 그냥 얼렁뚱땅 얘기를 하든 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준석의 명태균화예요. 야, 너 다 죽어. 나 건드리면 이준석의 명태균화.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창원지검에서 검찰발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준석하고 김종인 지금 조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내가 조사하면 어떻게 될 건데? 야, 그러면 나만 죽을 것 같아? 나 그렇지. 지금 네가 얘기한 거 네가 아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준석 입장에서 네. 이제 뭐 전에는 사실은 이거는 자기도 엮이는 거니까 말하기가 어려웠겠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이 판에서는 이제 협박이 시작되고 만약에 진짜 이준석을 용산에서 치려고 하면은 깔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준석이 깔 수도 네, 있겠다 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김소연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야. 이게. 얘기했어. 예, 저 악의 축이라고. 악의 축이라고 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 김소연 변호사는 예전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 성상납 그 사람 의혹 이제 때. 변호를 하고 그때부터 이준석하고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가세현 나가고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을 보호를 하려고 자기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검찰에 가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네. 그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본인이 충족할 게 아니라 직업윤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네, 말이야. 네. 근데 본인이 나와서 다 브리핑을 하고 있어. 오늘 저희 인터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막 여기 MBC 나가가지고 노영이랑 막 설전도 네. 벌여. 이런 변호사를 처음 봤다. 네. 이런 명태균도 안 처음 되죠. 봤지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네. 변호사니까 더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은 이준석을 치려고 왔거나 근데 그게 용산에 오더가 있었나? 그러니까 요거를 흐름을 이준석이 물론 잘못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를 네. 다 이준석한테 온방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늘 그거 물어봤어요. 2, 3회 멤버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23일 날 모여서 2, 3회고 23명이 모여 있는데 이게 친윤계의 그 지구당 위원장들 모임이다. 그래서 오다를 혹시 받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나는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애비가 됐든 누구 말 듣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다. 아니 그러면은 오다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더 큰일이야. 더 큰일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좀만 짧게 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쪽으로 조금 수사 방향을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도 그러고 김종인도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예, 핵심이에요. 이거는 밖에서 보면 꿀잼. 양패구상 다 죽어라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변호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제가 가장 안 좋은 변호사 유형 중에 하나가 예.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간혹. 최악입니다 사실은. 예. 변호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말 표현이 좀 카케무샤예요. 이 본인이 하는 거를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하는 걸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지 본인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 무료 변론을 좀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김준평나가 얘기했지만 이준석하고 아주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본인이 무료 변론 맡기로
한 이유 중에 네. 명태균 이해관계하고도 맞아 떨어지니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나아가서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거를 뭐 대통령실에서 뭐 시켰냐 안 시켰냐 떠나서 결국은 같은 편이 돼버렸고요. 김소연의 입이라는 것도 무서워요. 지금 보니까 변호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제 느낌에는 해 보입니다. 그 변호사는 명태균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제가 뭐 김소연 변호사를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되냐면 큰 싸움이 될 겁니다. 김소연도 공격하고요. 이준석도 방어만 하지 않을 겁니다. 공격은 이준석 공격하는 건 명태균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준석은 대통령실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이다. 네. 요 한쪽에는 댓글 싸움, 한동훈 댓글 싸움, 예. 여기서는 지금 명태균 싸움, 대판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일단은 창원에 이제 형성된 전선 중에 하나는 명태균 이제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왔기 때문에 귀국과 동시에 이제 폭로전 막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은 그 이제 용산을 향해서 세게 그 이제 두 부부에 관련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휴대폰이 더 터져 나오면 이거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김소연 변호사는 구속이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체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거든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제가 네. 구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 지가 지 입으로 어느 정도냐면 검사들 조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돈봉투 김건희 여사한테 받은 돈봉투 그 SBS였나 보도 보면은 그거를 먼저 강혜경 씨가 이제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쓰고 돈봉투를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오니까 막 짜증내면서 하다가 야, 내 돈봉투 거기 올려놨는데 니들 그것도 못 찾아? 니들 무능한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렇게 검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검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돈봉투 어딨어 돈봉투 어딨어 그래가지고 돈봉투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검찰 완전 빡쳐 있대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명태균의 이 태도 때문에 검찰 조롱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구속 못 시키면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뭐 어찌 됐든 구속은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명태균의 효용 가치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틀면은 명태균이 거기에다 노이즈를 일으켰어요.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하다. 그래서 또 동등하게 언론들이 또 비중도 실어줘야 되는데 그 노이즈가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명태균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입장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명태균의 직접 육성이 아니니까 그것도 좀 약해지지만은 김소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용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김소연이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5월 9일 0시 20분에 명태균한테 야, 그 윤희 얘기하는데 경선이라던데 김영선 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악의 축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사안이 완벽하게 완결성, 이준석의 표현대로 완결성이 갖춰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가 다 이해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명태균은 또 새벽에 김영선 좀 잘 봐주십시오. 윤석열한테 보내고. 윤석열은 자고 있었겠지. 그렇죠. 여사가 받겠지. 그래서 그러다가 그리고, 아침 10시에 그래서 5월 9일 아침 10시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오빠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마다 전화하게 할 거야. 오빠 대통령 맞아 오빠. 자격 있어? 자격 있어? 이 얘기하니까 뭐 내가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완결성이 다 된 거잖아. 딱 떨어지죠.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준석을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도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소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지금 파장을 다만 엄청난 파문을 사건만 일으키고 봤을 있다. 때는 구속을 할 수 있나 그 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증거인멸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휴대전화를 뭐 버리니 태우니 그게 이제 구속의 갈림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명태균은 구속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스스로. 그 오늘 사건 굉장히... 자체도 좀 축소가 돼 있었고 일단은 사건 자체도 정치자금 위반으로만 딱 돼 있었고 그 정도는 대통령실이나 어떤 그쪽하고 묵시적 아니면 명시적 딜이나 이런 게 됐던 것 같은데 만약 구속이 됐을 때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구속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구속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럼요. 명태균 씨도 그걸 제일 조사 싫어해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명태균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준석 의원이 반응하고
그 모든 불똥은 사실 어디로 가냐면 예. 대통령실이에요. 어. 말했던 김건희 대통령 부부 두 사람 부부한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이 쏘아 올릴 것 같아요. 2차 공을 그러니까 이준석이 더블 쏘아올린다. 쿠션이죠. 명태균, 김소연이 이준석 예, 공격하면 이준석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예. 이렇게 투쿠션으로 들어가요. 투쿠션.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오늘 포문을 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 공천을 요구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들은 이 특정 시장 누군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봐야죠. 그리고 그 강혜경 씨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다 공천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8명에 대한 뭐 공천 관련자들이 그 주변에서 명단을 확보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또 검찰에 확인이 된 거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검찰에서 특수본이라고 간판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1명이 특수본인가 보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10명이야. 그러니까 네, 그건 특수본이라고 박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법정에서 난리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만 계속 가고 있다. 맞아요. 예,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원 그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바로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심우정 총장이 결심하지 않으면 위로 네. 못 간다는 거예요. 검찰인데 좀 새로운 게 네, 정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500만 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도이치모터 사건도 사실은 검찰 안에서 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JTBC 보도 내용들 보면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검찰 자체도 안에서 좀 분열 아닌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윗선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예, 돌출 행동할 수 있는 돌발 행동하는 검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느낌에는. 예. 왜냐면 여러 가지면 그 사람이 정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계속 이래가 무혐의했다가 나 나중에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검사로서. 예, 예. 아니면 나 내 인생도 끝날 수 예. 있어. 그러면 이거 밖에 내가지고 예. 언론을 이용해서 이른바 검사가 하는 언론 플레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500만 원이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 번도 금액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술한 것은 교통비에 해당하는 소액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강혜경 씨도 방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왔다 갔는데 초반에는 500만 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금액을. 그런데 검찰에서 먼저 나온 거야. 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기자들에게 풀이된 거죠.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이거 수사 김건희 윤석열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수사 검사들이 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수사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500만 원 밖으로 안 나오면 이거 알 수도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물이라서 요만큼만 막을 수 있는 게 하나 딱 튀어나오면 이만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계속 커져서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상황까지 가게 만들면 네.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일부 검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심우정이 뭐 심우정 같은 사람 여기 아닙니다. 결심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형이고. 500만 원은 제가 이제 한겨레가 처음에 네, 네, 썼잖아요. 네, 네, 다른 네. 언론도 사실 그걸 이제 첩보를 들었는데 확인이 안 돼서 못 쓴 거고 한겨레가 썼는데 제가 이제 이래저래 전해 들은 얘기를 들으면은 검찰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강혜경이나 뭐 이 사람들 조사받은 사람들한테 네. 명태균 쪽한테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디서 리크가 된 거야 이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김건희한테 직접 가는 거면 검찰도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강혜경, 명태균 등등등 해서 그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자. 어디서 나오니까 네. 확인을 안 해줄 수가 없고 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심상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이 파장이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문제는 보기에는 내일도 만약 안 걸렸으면 쳤을 걸. 그러니까 토요일 날 또 쳤을 걸. 그게 더 슬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매우 진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거는 좀 드는 다른 겁니다. 얘기긴 한데 예. 놓은 것 같거든요. 놔버렸다. 방어를 안 하잖아요. 골프 어. 친다는 것 자체가 골프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골프라는 건 그겁니다. 사업 아니면 정말 행복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네.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건데 기자회견 한 다음에 고개를 국민에 숙이고 17%
갤럽 조사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골프를 친다. 국정이나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방어가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그가 돌아왔다. 예. 검찰 조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기록을 갖고 있다. 네. 예, 얘기가 점점 파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말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속보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예. 명태균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두려운 거예요. 이준석이 명태균 됐다. 그치. 똑같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준석이 명태균 본인 와. 구속이나 조사받는 거 사실은 예. 성매매 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관련된 얘기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나중에 네. 일단은 지금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 조사거든요. 네. 조사하면 본인은 구속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이준석 거예요. 대표가 구속 내지 재판까지. 예. 아무 문제 불구속, 없다 그러면 예. 아무 문제 없다고 재판만 무죄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난리칩니까? 특검 받으면 탄핵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99.9%가 특검 받으면 탄핵되고 당신 대통령 잘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준석 의원도 내가 조사받으면 끝장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이 들어가면 아무도 가표 찍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공천 우리도 다 받았기 때문에 108명이 수사 대상인데 그걸 누가 찍겠냐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윤석열로 딱 끝나면 오케이 우리도 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되거든. 나도 수사 받을 수 있어. 그럼 나 이거 절대 가표 못 찍어.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똑같아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거는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의원이 말했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여기에 받아치는 김소연, 명태균 그걸 봐야 된다. 좀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 너무 꿀잼이야 지금. 재밌어요. 한동훈 댓글 사건도 꿀잼이고 지금 그 이것도 얘기도 해야 꿀잼인데. 되는데 42분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의 모순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두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2022년 6월에 보궐선거하고 올해 건데 주로 지금 2022년 6월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한동훈이 다 잘 김건희 거 잘 끊어냈다며 이번에.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왜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은 한동훈도 다 받아준 거야. 그러면 예. 김건희하고 용산 거?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애들이 죄송합니다. 어른들이야. 어른들이야. 지긋하신 분들이. 네, 지긋하신 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예. 탄핵 파리는 진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특검하면 탄핵된다라는 거는 탄핵 네. 장사는 여당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죄송합니다. 계속 아니요, 이준석 괜찮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어떤 구청장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그 공천 과정에서 서울의 어느 구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의 어떤 구청장은 교체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개 구청장은 실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빼라.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에 싹 다 개입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이거 왜 큰지 이준석 당시 얘기해 줄까요? 네. 답변해야 돼요 대통령실은. 네. 기다 아니다 해야 될 거예요. 기면 자백이 되는 거고요. 네. 아니다 그럼 이준석 꺼냅니다 다 바로. 아.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게 만든 거예요. 예. 이준석은 당시 당 대표입니다. 예. 당 대표가 본인이 이게 잘못 본인이 책임져야 법적 책임져야 될 걸 끌고 간 거거든요. 네. 아마 귀국을 만약에 힘들었으면 늦추지 귀국해가지고 기자들 와 있는 거 아는데 답변 다 하고 묻는 말 안 묻는 말 다 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 좀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이 누구 줘라 마라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구청장까지 똑같죠? 서울 구청장까지 한 거야. 이게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다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국가가 아니고요. 네. 왕조 같은 거죠.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공천 개입 얘기해야죠. 박근혜가 한 게 별게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게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자기 좋아하는 친박, 이른바 친박 사람들 여론조사 좀 더 한 거예요. 그거를 공천 개입을 해가지고 2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대놓고 줘라고 한 거잖아. 줘라. 김영선이 줘라. 해줘라. 말이 많네. 검사 윤석열이 네. 대통령 윤석열의 목을 조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수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네. 징역 5년 나올 거야 이거는. 징역 2년이 아니라. 지역 5년 죄질이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만 했을까요? 구청장만 했을까요? 뭐 강력단체장도 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 된다면 예. 이 징역 많이 나오겠죠.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동안 우리가 알려진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게 기초단체장, 네, 했을 것 서울의 같네요. 어떤 구청장 여기까지 그 대통령의 손길이 가 닿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재보궐선거 공천은 다 무효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말해요. 이게 불법하고 관행이라고 해서 당선자 힘이 세죠. 네. 취임하기 전에 더 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갖고 오잖아요. 인상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네. 뭐 그게 제가 그런 갖고 오는 과정이 있는지는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갖고 왔을 때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싫다는 느낌. 네. 근데 이거는 대놓고 야 이거 빼고 네. 얘 해라는 못합니다. 이 지금 녹음도 다 되고 다 찍히고 있고 진술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요새 세상에 누가 그래 합니까? 만약에 제가 100번 양보해서 당선자가 힘이 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중에 맞게 짜올 거고 그걸 뭐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한다면 대통령의 느낌을 보고 알아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범죄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네,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준석도 갖고 있고 명태균도 갖고 다 갖고 있는데 녹음제로 다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는 이러면 답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러면 다 그러니까 예컨대 노상방뇨 했는데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노상방뇨를 갑자기 해야지. 네. 노상방뇨 찍혔어요. 네. 처벌되는 거예요. 경범죄지만. 예, 예. 그래서 밖에서 오줌 계속 놓는데 안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놓는 게 다 찍혔어요. 누는 게.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현실 정치에서의 정치적 관행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이때는 특히 당선인 시절에 이제 협의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역대 대통령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는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통해서 했겠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는 윤석열은 너무 노골적이고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이 관행 파괴자였잖아요. 지금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준석을 끌고 갔어야지. 안았어야 끝까지 돼. 갔었어야 돼. 이준석이 날리면서 지지연합 해체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지. 그게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같이 공범이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공범이죠. 공범이면은 사실은 가고 어느 정도 이게 될 수가 있었는데 다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예. 녹취는 다 남아있지. 뭐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준석 무식하게 대표는.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들은 그래요. 밖에 드러나는 모습하고 또 뒤에 거하고 행동 다르기도 하고 뒤에 게 걸리지 않습니다. 네. 밖에 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 나오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은 안 네. 하도록 조심하거든요. 네. 정치 초보라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진솔한 거, 그렇죠. 솔직한 거지만 네. 다 걸리잖아요 지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왔죠.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검찰에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영선 뭐 경선하라던데 이 메시지 보냈잖아요. 명태균한테 보낸 것은 명태균이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가 전달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경선하라고 하는데 아닌데 전략공천인데 이렇게 서로 달랐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직접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화 받고 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범죄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선 기여도라는 게 굉장히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기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선 때 고생을 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 부부가 보기에 대선 기여도가 있어. 그럼 좀 해줘. 대선 기여도가 없어. 하지 마. 이게 기준이었다는 말이 얘기가 안 되는 돼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네, 네, 이 사실 공당이 당시에 얘기 나왔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여도라는 거를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정치 천재라서 된 거지. 주변 사람도 예전 방해만 냈어. 네. 이준석이도 방해만 내고 김종인도 그래서 나중에 쳐내고 뭐 윤핵관들도 도움 안 되고 진짜로 본인이 정치 천재고 김건희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그래서 맨날 선거 나가는 사람한테 일장 훈실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만 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그래서 거. 저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데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선의 어떤 기여도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안 좋은 스토리이기도 하고 나쁜 스토리가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려면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준석 의원이 그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한 기록 예. 그것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네, 이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있었고 반윤핵관 전선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합종 연행이 있었다고 그렇지. 보면 돼. 각 세력들마다 그 반윤핵관 세력이 김종인, 이준석, 김건희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김건희는 윤핵관들 굉장히 싫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절에 앞장서가지고 장제원이 그 장모 최은수 씨 장모 증명 위조 이거 들고서 막 이래가지고 흔들었어. 나중에 깜빡 가잖아. 맞아. 막 이거부터 해서 김진태도 네, 예전에 학력위조 이거 막 공격해가지고 김진태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 아니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제일 싫어하는 게 김진태. 김진태다. 그러니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충성 맹세하고 무릎 꿇어야지 이제 공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뭐 거야.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도 이준석을 이용해서 윤핵관들을 견제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랑 연락이 윤희랑은 몰라도 윤희랑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김건희는 근데 이준석을 끌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선거도 이기고 국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소통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네. 보는 눈은 좀 더 나아. 아니 나 정무 감각이 정부 감각이 있다니까. 있다니까. 정부 감각이 뛰어나다니까 김건희 보는 눈이 여사가. 보는 그래서 내가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 네. 총리로 김건희 안 쳐라. 차라리 총리. 차라리 책임 총리 그래서 책임 총리. 뒤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책임지고 해라. 앞에서 해라 차라리. 앞에서 해라. 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큰일 났네. 52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얘기해야 돼요. 한동훈 댓글단 사건. 지금 난리가 나서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공중분해 수준이에요. 인간 드루킹. 온 가족 인간 드루킹 사건. 장해찬 씨가 명칭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동훈 온 가족 인간 드루킹 사건.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중질환인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분석키로는 일단은 그 지인 씨라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진형구, 뭐 진은정,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 8명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쪽에서 나온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좀 의심스러운 게 지금 사돈끼리 같은 날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제가 우리 장인하고 우리 어머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 잘 안 하죠. 자, 만날 일이 없어요. 아유 사정어른 윤석열 욕 해놨으니까 올리시겠습니까? 아유 예 저도 저는 이제 써놨습니다. 올리시겠습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죠? 예. 이상하죠. 예. 아이 며느리야 올려라 나도 올릴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거는 한동훈 측에서 나온 건 맞는데 네. 한 명이 그것을 위임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명이. 한 명이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예전 댓글팀 같은 거예요. 댓글팀을 하는데 그 신원이나 전화번호나 그 인적 사항을 가족들 걸 받은 거 아니냐.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이도 저도 답을 못 하는 게 그렇죠. 자기 가족들이 쓴 건 아닌데 쓴 거는 맞는 거예요. 아닌데 맞는 무슨 말이냐면 쓰라고 다 줬던 거야. 한 명한테. 네. 한 명이 적었거든. 되게 유치해요. 말투도 네. 비슷하고. 어. 일부러 댓글 오타도 하나 써놓고 네. 되게 유치하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쓴 건 같은 네.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책임은 져야 될 상황이고 아마 장예찬, 홍준표 이쪽 반대편 친윤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얘가
밖에서 보면은 꿀잼이야 진짜.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네. 참전한 사람들. 네. 장해찬. 우리 예찬이는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한테 오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야. 오다 너무 받아. 잘하는 거야. 댓글팀이 어떻게 예찬이한테 딱 걸려. 그러니까 이것도 예찬이랑 척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준석이랑 척지니까 이렇게 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와이프, 네. 장모, 장인, 어머니 이름도 특이해요. 허수옥, 네. 최영옥.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딴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 딴 사람일 이름이야. 수는 없어요. 동명이인일 수는 없어요. 이게 왜 맞아. 이 사달이 났냐면은 당원들끼리 너무 싸우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시물을 3개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여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실명제잖아요. 어쨌든 그 이름은 가려지지만은 그렇죠. 한동훈으로 가입하지만 한 땡땡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동원해야 되는 거야. 얘가 네. 친척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네. 이거는 아닐 수가 없어요. 한동훈 측에서 한 거가 아니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네. 있어. 756개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그거를 한동훈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누구 시켰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5월부터 썼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야인으로 있을 때야. 사실 맞아요. 누구 시켰겠어? 한동훈이 도곡동에서 이거 하고 있었겠지. 이거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는 네. 한동훈 플러스 네. 실무자죠. 실무자. 한동훈 플러스 가족은 네. 아닌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댓글단이 있었다. 아, 이거 드루킹 팀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팀들, 맞아요. 보수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CBS 이정주 기자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주진우 법률위원장 나를 고발하세요. 고발하시라니까. 그러면 진실 한동훈 대표의 억울함을 자기가 풀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고발을 못한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저 용산에 아주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못해요. 못해. 왜냐하면 맞거든.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드루킹과 똑같아요. 댓글팀이 작동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도 어떤 얘기 했었냐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막 정말 원색적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용어도 비슷하고 만약에 이게 그럴 가능성까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팀에서 계속 했다면 한동훈 팀이에요. 한동훈이 본인이 안 썼다가 안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자신의 그 신원을 줬잖아. 네.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 뭐 아마 대포폰 같은 거 줬겠죠. 네. 해가지고 번호 주면서 네가 알아 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작동됐다면 김경수 지사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댓글 조작한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반론권 차원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아시는 것처럼 친한계 최고위원인데요. 네.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 검사가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얘기가 그러면 있습니다. 부하가 있겠죠. 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이 있대요. 네, 8명. 검색해보니까. 동명이인. 근데 네. 73년생 한동훈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걸릴까봐 한동훈 자기 이름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알고 이게 한 땡땡 뭐 진 땡땡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오류가 생겨가지고 네. 한동훈이라고 검색하면 다 한 땡땡에 쓴 게 다 뜬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고쳤는데 그런 네. 거고. 사실은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색 비난을 했다면서요. 네, 이게 내용이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김건희를 무당으로 지칭을 하면서 개 목줄을 채워야 된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두대. 와. 그러니까 너무 저질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다. 너무 김경률의 네. 어떤 그거 네. 단어보다 더 세네요. 세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너무 통하네요. 저질이야. 그래서 솔직히. 장해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옛날에 저 민주당 김혜경 여사 뭐 해경궁 홍씨 그 사건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이거저거 다 하고 소환되네. 있어요. 다 소환돼.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아니, 소환되는데 근데 그 김종혁 씨나 뭐 저런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논평하기 곤란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호합니까? 정치적 예. 함의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걸린 게 1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에 이틀 전인가에 걸렸어요. 네.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그러니까 당원에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한동훈이 왜 최근에 꼬랑지를 내렸냐. 이것 여러 가지 때문이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모르겠고 네. 지금 어쨌든 추경호도 당무감사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한동훈을 지금 네. 감싸주는 거거든요. 네. 야 이거 목줄 잡힌 거야. 한동훈은 지금 어, 이렇게 된 그렇구나.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친윤 쪽의 한쪽은 이 기회에 한동훈 날려버려야지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장해찬, 김재원, 홍준표 이런 예. 강성파가 있는 거고 예. 친윤의 한쪽은 야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쫄딱 같이 잡고 갖고 가야지. 데리고 가자. 뭐 기류가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대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동훈 네. 대표가 그 자신하고 관계없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발끈합니다. 그렇죠. 뭐 다 걸어버려요. 예. 모든 걸 다 걸죠. 장관직 걸고 네. 난리를 치는데 네. 이거는 난리를 못 쳐요. 그렇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봤을 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커 보인다. 예. 막 본인이 안 썼을 수도 예. 있겠지만 장해찬 최고가 그랬어요. 대표직 걸겠냐고 물었는데 못 답이 걸어요. 없어. 아직 못 걸어요. 답이 없다. 약점이 이 사람들 윤석열 예.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검사인데 둘 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있으면 되게 예민해져요. 이거 처벌받을 수 있거든. 업무방해죄잖아요. 업무방해죄예요. 만약 예. 작동시켜서 그 글들을 막 마음대로 한 명이 막 다 쓰고 했고 업무방해죄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 교사죄.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 아마 밑에 부하가 있겠죠. 네. 이 댓글팀이 계속 운영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이게 이 비대위원 때부터 사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딴 데 가서 쓰지 여기서 왜 쓰노? 난 그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딴 게시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든가 네. 여기서 이 활동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좀 미치려고 했었나? 자, 지금 이거 경찰 수사 들어갔어요. 어.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경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네. 경찰이 한동훈 것만 할지 아니면 가족들 걸 할 건지를 봐야 돼요. 무슨 네. 얘기냐면 한동훈 것만 하면 안 나옵니다. 74년대 한동훈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 것까지 한다라는 거는 한동훈 날려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수사하면. 가족까지 수사하면 왜냐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IP 금방 추적해가지고 찾아내요. 예. 찾는 건 금방인데 수사를 요거로 확대를 하지. 그러면은 IP가 이제 도곡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빠르잖아.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가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잡혔다. 예. 목줄 채우라고 했는데 지가 목줄 잡혔다 내가 보기에는. 아, 아, 근데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좀네 친구한테 얘기해서 하지. 예.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쓰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류일임도 그 그러니까 방심위원장 류일임도 본인 뭐- 다 류씨라서 걸린 거야. 그거 전부 민원 사주한 거 다 류씨야.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일가 친척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럴 이렇게 게 뒤에서 없냐? 합니까? 근데 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저열했구나. 보수 그러니까. 정치의 민낯이 이런 수준이었구나. 그리고 다 떠나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사실상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가 이것 좀 그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검찰 조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농락하는 게 명태균 씨 하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닌가요? 똑같죠. 예, 한동훈 대표는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 정당이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털고 가야 제대로 된 보수 정당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윤 대통령도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제가 동아일보 그 종합면 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수부진 고용휘청 도소매 취업 3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경제가 적신호인데 정부는 최대 수출 물가 안정 자화자찬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 제2공장이 셧다운이 됐다. 예. 그 지금 보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1조 5천억 매도했다. 외국인들이 탈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코스피가 지금 어제에 비해서 또 2% 하락했다. 한국 증시의 끝물을 내리막.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대책이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진짜 정말 걱정입니다. 예. 정말 걱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도처의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대파 870원으로 그 고생을 했으면 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지경이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이 얘기를 우리 애들만도 못해요. 네? 혼내면 네.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바뀌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국정 운영자가 사과 거짓말로 사과해놓고 골프나 치러 댕기고 댓글이나 하고 앉아 있고 아이고 진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달고 앉아 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문제 제기하면 예? 입만 사과하는 띄면 시민이나 거짓말이고 하고, 팔아먹을 게 트럼프를 팔아먹어요? 외국 사람을 팔아먹어요? 외국 사람을 팔아먹고 팔아먹어라. 팔아먹어라. 아유 진짜 걱정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우리 그 김준일 평론가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오늘 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보니까 민주당의 정책도 받아들일 검토 뭐 의사가 있다,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민주당 거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민주당께 싫으면 본인들이 살릴 대책을 내놓으면 돼요. 근데 소상공인 대책 지금 최근에 다음 달에 초에 내놓겠다라고 지금 발표했는데 거기에 노쇼 대책을 내가 노쇼 야, 대책이 들어간 거 노쇼 대책. 진짜? 그러니까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있는데 노쇼 대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뭐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디테일하고 뭐 언론에서 요즘 뭐 노쇼들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 갖다가 지금 또 땜질하고 이러거든요. 진짜 지금 코스피 지금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환율 1,400원 넘어가고 네. 이게 트럼프 효과 때문입니까? 이 정부가 탄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능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런치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이래요. 딴 데는 괜찮아요. 딴 데 괜찮아요. 네. 우리만 이래요. 예. 큰일이다 큰일 네. 진짜. 대통령 리스크다 이거는. 네. 네. 특히 그 무역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국내에 이제 해외 것들을 사와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율 때문에. 예.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뭐 이준석 의원 그가 돌아왔다. 예, 브라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의원의 입에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올지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취재해서 발빠르게 현장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